유하 타로공부한 아저씨 곤잘씨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곤잘씨의 그룹 스터디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예, 오늘 살펴볼 카드는 짜잔! Wheel of Fortune, 예, 운명의 바퀴의 역위치입니다. 원래 제가 정위치에 설명을 했을 때는 순환대로, 사이클대로 돌아가게 되는, 그로 인해서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한 카드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것은 Wheel of Fortune의 역위치입니다. 보통 이제 운명의 바퀴의 역위치의 경우는요, 어떻게 리딩을 하느냐 하면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이클, 순환 주기가 파괴되어 버린, 예상치 못한 일에 의해서 일의 흐름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리딩이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한번 키워드 하나하나와 리딩 경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제가 이제 귀에 못이 박혀라 설명을 할 건데, 보통 이제 역위치의 이제 상징에 대해서 대입할 수 있는 그런 가지수랄까 이런 것들은 보통 의미의 강화, 의미의 약화, 제3의 의미, 이렇게 세 가지로 리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우선 요렇게 각각의 4원소가 있다 그랬죠. 요렇게 지수 화풍에 그 마이너 아르카나 코트 카드에 이제 형상화된 그런 상징들도 있고, 요 지금 수레바퀴 안에도 그런 상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이 상징들이 강화가 되게 되면은요, 너무나도 각자의 그런 영역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전혀 섞이지 못하는 불협 화음의 이런 식으로 리딩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의미가 너무 약화되게 되면은 이제 무뎌진 경계, 그로 인해서 두서가 없어짐으로 리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카드들의 이제 이 상징들의 전혀 다른 의미로 리딩을 하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밸런스와 관계가 되어 있고 원소들의 순환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른 의미가 되다 보니까 형질의 변동, 그로 인하여 이제 불특정 순환되지 않음으로도 리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제3의 의미 같은 경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Wheel of Fortune과 함께 역위치의 절제 카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가장 필요한 조언 카드에 정의 카드가 나오게 되거나 심판 카드가 나오게 되면은 잘못된 순환에 의한 것이다 라고 리딩이 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게 되는 그런 키워드의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수레바퀴 안에 로타이자 타로이자 토라라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히브리어가 적혀있는 요 수레바퀴 같은 경우는요, 이제 느낌이 이 키워드의 상징이 강화가 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한데 뭉쳐있는, 그리고 고질적인, 멈추어진, 혹은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리딩이 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의 이 수레바퀴에 관련되어 있는 그 키워드의 상징 같은 경우는 이 카드 외에 주변에 나온 다른 카드들의 이제 배열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상징을 가닥을 잡기가 쉬우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더 풀 카드가 이제 앞에 나와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과거의 풀 카드 그 뒤에 이제 Wheel of Fortune의 역위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 상징성이 모두 다 섞여가지고 두서가 없는이 될 수가 있고요. 역위치의 황제 카드가 나왔다면은 너무 각각이 제 위치를 고수하여 순환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리딩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수레바퀴에 이제 전혀 다른 제3의 의미로 이제 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나오게 되는 이야기들이 뭔가 특이한,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선을 벗어난 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이쪽에서 리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고위 여사제 카드가 등장을 하던가 아니면은 허미트, 은둔자 카드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리딩이 되는 경향이 많아진다 라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키워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강화가 되게 되면은 각각의 의미가 너무 뚜렷함, 그리고 약화가 되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의미가 흐려져 있고 한데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카오스의 상황, 배열이 되어 있지 않음, 요렇게 리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3의 의미로 보자면은 모든 것이 합쳐진 새로운 룰,
예, 새로운 지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요 자칼, 아누비스 같은 경우는요, 보통 여기치의 키워드가 예, 뭐 세 가지의 고려사항이 없이 딱 정해져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예, 한 가지는 이제 이성과 감성의 경계, 삶과 죽음, 시작과 끝의 경계가 무뎌짐이라고 리딩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의 약화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리딩이겠죠. 네. 즉, 어떤 사람이 이제 잊혀진 옛 연인을 잊지 못해서 계속 그리워하는 경우로 리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시작과 끝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졌죠. 또 이런 분들의 연애 리딩적인 특성이 뭐냐면은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 만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딱 그런 식으로 리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이것이 이제 예, 전혀 예견되지 않은 뜻밖의 상황, 즉 이 순환을 방해하는 상황으로 리딩이 되는 경우가 예, 대략 한 80% 정도의 확률로 그렇게 리딩이 돼요. 요 아누비스 같은 경우는 자칼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기치 않게 상황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당혹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리딩이 될 때 그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절대적인 힘이 이 자칼로서 리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상황이 좋게 돌아가느냐 나쁘게 돌아가느냐는 이제 요 카드 이후 미래라든가 조언에 나오게 될 카드가 어떠한 키워드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 달라지게 되겠죠. 즉 그 일이 불어오게끔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요 자칼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주변에 이 티폰, 예, 타이푼의 원류가 되는 그 이야기, 그 거대한 뱀 같은 경우는요, 해결하지 못할 절대성을 암시한다라고 리딩이 보통은 되는데요. 예, 즉 예기치 못한 사건이 나오면 이 사건을 저절로 혹은 나의 능력적으로 잘 해결을 하게 되면은 다시 순환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여기는 이 티폰이라고 보통은 리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순환이 깨어지게 되는데 순환을 바로잡기 매우 힘들게 하는 육체적인 그런 이유가 이 티폰을 통해서 찾으실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정신적인, 지혜적으로 극복하기 힘들다라는 의미는 네, 여기는 요 스핑크스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는 이 휠 오브 폴춘에 있는 이 바퀴 주변에 있는 3인방 같은 경우는 의미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으며 주변 카드에 따라 그 의미를 이제 내가 파악을 해야 하는구나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은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 지수화풍이 들고 있는 이 책 같은 경우는요, 예, 그렇게 썩 쓸모있지 않은 지식, 허송세월을 상징하게 되는 그런 키워드로 리딩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교수님이 이제 뭐 2단원, 4단원 빼고 모두 다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 라고 했는데 순간 졸아버려서 2단원과 4단원이란 말만 듣고 2단원, 4단원만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피 보신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예, 딱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즉 그렇게 썩 나의 이 순환을 깨는데 혹은 이 순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아닌, 필요한 노력이 아닌 허송세월을 보내게 됨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시험운이라던가 혹은 이제 학업운세 같은 경우 이제 휠 오브 폴춘의 여기치가 나오게 될 경우 이 사람이 뭔가 진로를 잘못 정했구나. 시작하는 그것이 조금 잘못되었구나. 지금 뭔가 노력의 방향성이 약간은 좀 잘못되었구나. 라고 예, 리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크고 극단적으로 보자면은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이제 리딩을 할 때 나의 교육 방식의 문제점에서 이 카드가 나오게 되면은 내가 지나치게 강요를 해서 이 친구의 장래에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짓밟고 있구나 라고 리딩을 하게 되는 그런 키워드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귀치의 경우는 하늘에 낀 이 구름이 굉장히 또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구름이라는 것 때문에 예, 앞으로의 미래를 알 수 없음, 안개가 낀 듯 갑갑한 미래 상황으로 리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상황이 예기치 않게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라고 이제 리딩을 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예, 이제
부드러운 리딩이 가능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카드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예. 보통 이제 이 윌 오브 포춘의 여기치가 나왔다면은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겠구나 정도는 일단 예상을 하고 리딩을 하셔야 하고요. 주변의 상황에 있는 주변 카드에 따라서 그 상황이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잘 캐치를 해내야지 이제 윌 오브 포춘의 여기치에 대해서 리딩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겠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리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윌 오브 포춘, 운명의 바퀴의 여기치에 대해서 한번 리딩을 해보았는데요. 지금의 이 영상이 재밌었다, 도움이 되었다 하신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바 안녕, 다음에 봐요.